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에서 작년 1년 반 정도 전에 포스텍 부임한 이원열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터 나우란 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자면 이제 이 피터 나우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업적으로 2005년에 튜링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와 관련된 그런 일들과 뭐 알골 60이란 언어도 정의를 하셨고, 뭐 컴파일러도 설계하시고, 프로그래밍의 기술과 실제 이런 일로 이제 튜링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관련된 아주 정말로 근본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 업적을 이제 인정을 받으셔서 튜링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어떤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알려줘야겠죠. 어떤 계산을 하라. 이제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정말로 근본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배운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근본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근본적인 일을 하셔서,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지금 일들이 50년, 60년 전에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뭐 대충 보여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연은 앞에서 정말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재밌게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관련된 그 옛날 얘기 사실 뭐 하면 재밌죠. 네. 옛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나워 선생님의 일과 관련된 혹은 그 생애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그 길을 걸으셨는지 많이들 뭐 소개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피터 나워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독특한 또 어떤 그런 길을 걸으셔서 정말 네, 저도 재밌어서 재밌는 것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덴마크 출생이시고요. 1928년에 태어났어요. 엄청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독일이 덴마크를 막 점령할 그때쯤에 이제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상황이. 독일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도 있고 안 좋았는데, 그때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좋았던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딱 하나 아니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뭔지 혹시 뭐 감이 잡히잖아요. 이런 독일의 점령 때문에 좋았던 점이, 이 선생님께는 좋았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밤에 불을 못 켜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적군이 와서 거기가 이제 도시인 걸 알고 군사시인 걸 알아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불을 다 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밤에 엄청 어두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기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긴 한데, 엄청 광공해가 없는 데를 가면은 별이 진짜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별을 보기 엄청 좋은 환경이었고, 이 나우 선생님께서는 별이나 이런 우주를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별도 관측을 하고, 그냥 뭐 아마추어로 관측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코펜하겐 대학교 천문대에 가셔서 정말 전문적인 장비로 이렇게 관측을 하셔서, 이제 저기 보여드린 이게 그 나우 선생님께서 관측하셨던 그 해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 찍은 사진은 아니실 거고, 이런 걸 이제 정말 어린 시절, 청소년기 때부터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측하셨고, 관측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문학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그 실제로 해성의 궤도도 막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 쓰신 논문입니다. 이게 그 해성인데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해성의 궤도를 이제 관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막 계산을 하셨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피터 선생님께, 그러니까 나우 선생님께서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 수치 데이터고, 이걸 이용해서 막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막 풉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아니면 어떤 로그 테이블, 계산기 같은 걸로 막 계산을 해서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논문을 막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엄청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관심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신기하게 천문학과를 가셨습니다. 네, 천문학과를 가셔서 이제 천문학을 공부를 하셨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5년 과정이라고 하는데 2년 만에 졸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문학을 공부를 하시고 더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가서 천문학 연구원, 이제 박사를 하기 전에 연구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예상을 하셨을지를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뭔지 뭐 이렇게 짐작이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산이 어렵다. 근데 그건 사실 좋은 문제였고 더 안 좋은 오히려 안 좋은 문제가 영국이 날씨가 안 좋습니다. 맨날 구름, 막 비, 그래서 천문학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서 뭐 관측을 하려고 갔는데 관측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허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이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에드삭이라는 저는 이제 그 전설로만 들었던 그런 거의 세계 최초 아니면 두 번째 전자 컴퓨터가 그 당시 여기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관측 데이터는 뭐 딴 데서 가져오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열심히 이제 계산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계산을 컴퓨터로 마음껏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시간 동안 막 사람이 손으로 막 고생해서 계산했던 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해서 20초 만에 딱딱 돌려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 재미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셔서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니까 계산은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걸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신 다음에 여전히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박사는 이제 또 천문학으로 박사를 하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그 덴마크로 다시 돌아오셔서 천문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게 이제 그 어떠한 소행성을 박사 동안 뭔가 연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 연구하시는 그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박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찰하는 혹은 계산하는 그 대상보다 그 계산 그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좀 더 컴퓨터 쪽에 관심을 가지신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뭘 하셨냐면은 덴마크 최초의 컴퓨터 회사라는 게 레그넷 센트럴렌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회사 덴마크 최초의 컴퓨터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십니다. 이게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두 번째 컴퓨터. 그 당시 이게 컴퓨터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회사를 취직을 하셔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처음 맡으셨던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네 회사의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처음 이제 받으셨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국제 수학식 기반 뭐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국제 표준 언어를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언어가 매우 핫했기 때문에 이 덴마크 회사에서도 본인 기계로 이 언어를 이제 돌리고 싶었던 거고, 이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언어 자체를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언어 자체를 이제 이 피터 나워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한 가지는 이제 이 언어 자체도 대단하신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이 앨런 퍼리스는 최초의 가장 첫 번째 튜링상을 받으신 분이시고,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만든 이런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해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본인들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워 선생님께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언어가 꽤나 복잡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언어의 정의 자체가 상당히 모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이해해서 맞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이 언어를 설계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막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떠한 그 질문 혹은 그 애로사항이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터 나워 선생님의 첫 번째 업적이 됩니다. 첫 번째 업적이면 이제 어떤 언어를 설계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이제 알골 60이라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도 듣고 막 컴퓨터 활용 이런 자격증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막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런 거 공부할 때 나왔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서 나 보던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옛날 언어, 60년에 만들어진 언어죠. 이게 알고리즘의 랭귀지,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언어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알골 60을 이제 이 피터 나워 선생님께서 주도하셔서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언어를 혼자 만드신 거 아니고,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과 같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여러 번 회의를 끝에 만든 언어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드시긴 했지만 이 피터 선생님, 나워 선생님 혼자서 이제 그 단독 에디터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이 언어를 만드신 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뭐 잠깐 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언어를 이게 만드신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여기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베커스랑 맥카티랑 펄리스 이 세 분 다 튜링상을 받으신. 그러니까 튜링상 받은 분이 4명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대단한 언어인 거죠. 아무튼 이런 언어를 이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언어가 왜 중요한지, 이걸로 왜 튜링상을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라 이걸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언어랑 비교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언어도 고대 언어들이죠. 포트란, 뭐 리습, 코볼 뭐 이렇게 말로만 듣던, 그러니까 사실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 언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언어들이 있었고 이 언어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이 포트란 아까 말씀드린 베커스 선생님께서 튜링에서 만드셨고, 리습은 이제 맥카티 선생님께서 만드셨고,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언어가 이제 가장 주요했던 그 당시의 언어였고요. 근데 사실 이 리습은 약간 좀 다른 결의 언어라서 약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 가장 꽤나 간단한 이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시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어떤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n 팩토리얼,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 해서 1까지 곱한 그 값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두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터 나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알골 60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구현하려고 하면 엄청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코볼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코볼의 그 코드입니다. 이게 같이 약간 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뭔가 변수들도 막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메인 계산, 주요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그리고 n이라는 값을 i에 대입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i가 만약에 0이면은 그러면 이제 main return 위에 있는 레이블이 있거든요. 여기로 가라. 그게 아니면은 뭐 i를 결과값에 곱하고 뭐 1을 빼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곱하고 빼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n 팩토리얼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 언어인데 역설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황하고,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평면적인 선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구조가 뭔가 여러 개의 구조가 중첩되거나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1차원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뭔가 다른 구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단순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실행 흐름을 이제 goTo라는 구문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실행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n을 맨 처음 받은 다음에 n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팩트란 데로 가라. goto 해서 팩트가 여기 아래 있죠. 팩트로 간 다음에 뭔가를 한 다음에 i가 0이면은 goto main return을 하는 데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다시 룹을 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for loop이나 뭐 branch if then else나 그런 이렇게 고급, 우리가 여기와 비교했을 때 고급 그런 뭐랄까요, 프로그래밍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goto만으로 모든 그런 실행 흐름을 제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goto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goto를 이게 실행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다 그려보면은 스파게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goto를 하면 한번 이제 뭔가 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생기고 벌써 스파게티 면이 3개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런 스파게티 같은 코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제 자기 호출 함수가 이제 불가능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불가능했다. 우리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언어에서는. 네, 이게 코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란을 보시면은 문법 자체는 뭐 약간 그래도 단순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도 뭐 코볼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고 평면적인 구조고, 역시나 이 고투문에 의존을 하고, 보시면 고투가 여러 군데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기 호출과 함수 같은 게 불가능하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숫자, 이 10, 20, 100, 110, 120 이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걸 직접 적어야 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다 코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까지 다 직접 잘 적어줘야지 전체 코드가 잘 돌아가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때는 아까 뭐 다른 교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천공 카드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키보드가 없었죠. 천공 카드 이게 한 땀 한 땀 이제 뚫고 말고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보시면 포트란 스테이트먼트, 이게 포트란을 작성하는 천공 카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왼쪽에 뭔가 숫자가 5개 정도 있죠. 이게 그 줄수를 적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딱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글자 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랑 너무 다른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엄청나게 비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다익스트라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고투 구문은 해롭다라는 제목으로 일단 그 저널에 편지를 쓰셨고요. 이건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불편한 지시를 어떻게 뭐 말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어떤 다른 또 편지에서 코볼은 정신을 망가뜨린다, 이를 가르치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엄청나게 비판하신 거죠. 네. 이 다익스트라 선생님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유명하시고 튜링상도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 MBTI를 하시면은 아마 100% T이실 것 같으신데, 아무튼 엄청나게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언어들인 거죠. 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냐? 현재 상황이라면 그 당시 이제 알골은 어떻냐? 알골 60의 코드는 이제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제 많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코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뭐 그런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많이 없습니다. 약간 문법만 약간 다르지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뭐 코볼과 이제 포트란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큰 혁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문은 일단 그렇고 문법은 그렇고, 사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내 문법은 일단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첩 블록 구조를 이제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begin과 end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begin과 end가 이제 하나의 블록을 의미합니다. 근데 블록이 단순하게 그 코드의 그런 어떤 집합이 아니라, 코드의 리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어떤 변수들도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고, 블록 안에 있는 변수, 그 안쪽에 있는 블록 안에 있는 변수, 예를 들면 이 안쪽 블록에 있는 변수, 이 인티저 n이라는 건 이 안쪽 블록에 있는 변수인데 밖에도 인티저 n이 똑같이 있죠. 근데 이 안쪽 n의 값이 바꾸더라도 이 바깥에 있는 n은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블록이 다른 변수들을 같은 이름의 다른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고요. 이런 begin end가 나중에 이제 C나 뭐 C의 어떤 curly bracket, 한국말로 그 꼬불꼬불한 그 괄호, 네,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뭐 중첩 구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처음 이제 제시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 흐름을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 그 작성된 그 코드만 보고서도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이 블록 구조가, 중첩 블록 구조가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블록이 이제 블록 안에 블록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 if then else 같은 걸 써서 if then 안에 블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밖에 블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블록 구조가 있다 보니까 자기 호출 함수도 가능했던 거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자기 호출 방식으로 어떤 이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거에 이제 고투를 써서 뭔가 실행 흐름을 재현하려고 했던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작성하기도 쉽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 언어를 너무 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유사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골 60이라는 언어는 훗날 이제 파스칼, C, C++, 자바 이게 다 뒤에 나온 언어들인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을 만드신 뭐 월스나
C를 만드신 뭐 리치 선생님들은 다 튜링상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훗날 튜링상의 어떤 시초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언어, 현대의 언어, 뭐 파이썬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작성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특징도 물론 파이썬이나 현대 언어는 더 많은 특징들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특징들은 이제 알고 60에서부터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알골 60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왜 이게 혁신적이었나에 대한 설명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알골 60이 그 훗날 많은 이제 많은 그 훗날의 일들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알골 60이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인 튜링 선생님과도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앨런 튜링이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는 이유가 컴퓨터 혹은 계산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튜링 기계로 정의를 하셨는데, 튜링 기계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계산을 할지, 어떤 계산을 할지를 이제 기술한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만든 언어가 명령 중심 언어, 알골 60이나 뭐 C++ 같은 명령 중심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튜링 선생님의 어떠한 그런 결과들을 이제 잘 이어받아서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한 가지 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럼 현대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은 다 이제 이런 튜링 언어 기반의, 튜링 기계 기반의 명령 중심 언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연한 것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함수 중심의 언어입니다. 이 함수 중심의 언어는 이 앨런 튜링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알론조 철치 교수님께서 이제 컴퓨터를 다른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게 람다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람다 계산법에 기반을 둔 언어들이 이제 함수 중심 언어고, 얘네들은 어떤 계산을 할지보다 무엇을 계산할지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골 60이 나오는 그 시점에 있었던 다른 언어 중에 하나가 리스비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리스비 이 람다 계산법에 기반을 둔 그런 함수 중심 언어고, 이제 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더 좋은 그런 함수 중심 언어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뭐 AI랑 수학 분야에서 핫한 어떤 린이나 언어도 함수 중심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얘기한 것보다 이 함수 중심 언어가 사실 재밌는 부분이 더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쉽긴 한데, 궁금하시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첫 번째 피터 나우 선생님의 첫 번째 업적이었고, 그 다음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나우 선생님께서 알골 60이라는 언어를 이제 설계를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 언어의 문법 자체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언어를 개발하는, 이 언어의 컴파일러를 만들거나 이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제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뭐였냐면, 어떤 언어의 문법을 설계한다라고, 그러니까 정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코볼로 들어가서 코볼의 언어 문법의 정의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수식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문법의 정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영어는 그냥 텍스트가 많이 있고요. 뭐 테이블도 있긴 한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이 텍스트가 많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자연어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베커스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포트란 만드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실 작성한 문법을 나중에 다시 읽어봤는데 잘못 해석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 텍스트로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법을 이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런 방법론을 이제 그러니까 나우 선생님과 사실 베커스 선생님도 같이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뭐냐 하면은 자연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수와 덧셈, 곱셈으로 구성된 수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나타내는 문자열의 집합을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0이 앞에 많이 붙은 그런 수들도 자연수라고 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0 더하기 001,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될 거고, 4 곱하기 3, 아니면 더 복잡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될 거고,
근데 이제 플러스 1, 이건 이제 플러스 양 옆에 왼쪽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원하지 않는 문자열이고 3 곱하기도 곱하기 다음에 뭐 숫자가 없으니까 자연수가 없으니까 얘도 원하지 않는 그런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에 있는 문자열들의 집합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언어가 이제 정의하는 문법을 엄밀하게 이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한 가지 뭐 관찰해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자열들의 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나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히 많은 어떤 그런 대상을 유한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그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귀납적인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귀납이라는 말에 뭐 이렇게 그 말이 약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귀납적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식이라는 거는 자연수와 이제 어떤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겠죠. 수식을 정해서 자연수를 정해야 되고 근데 자연수는 사실 별게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들의 어떤 그 뭐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그럼 숫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나호 선생님의 어떤 표기법인데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꺽쇠 숫자 꺽쇠 이거는 어떤 그 이 숫자를 나타낸 문자열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땡땡 이퀄 땡땡는 이 기호는 정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그 수직선은 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문자 하나, 문자 0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문자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쭈르륵 해서 문자 9까지가 될 수 있다. 그게 숫자가 가능한 모든 경우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가능한 무열은 사실 0, 1, 2 가까이 문자 하나하나 그래서 10개만 가능하다. 이게 이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고요. 이제 숫자를 정의했으니까 자연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럼 자연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일단은 숫자 하나하나는 다 자연수죠. 0도 자연수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가 자연수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거는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수가 가능한 문자는 0에서부터 9까지의 문자 하나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숫자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숫자들의 이제 어떤 나열이 다 가능한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자연수를 나타내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거기다 숫자를 하나 덧붙인 것도 자연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0이라는 건 이제 자연수인 거죠. 그래서 0에다가 어떤 숫자 3을 붙이는 것도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 자체 0, 3 자체가 자연수니까 0, 3에다 다른 숫자를 붙이는 7도 자연수가 되는 거고 쭈르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수의 문자열들을 이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까지 정의를 했으면 이제 수식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수식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하면은 자연수가 될 수가 있고 자연수가 가능하고 자연수끼리의 수식끼리의 이제 연산자로 더하기나 곱하기로 묶인 그런 수식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서로 다를 수 있는 수식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걔를 이제 더하기로 묶거나 곱하기로 묶거나 그런 것도 다 수식이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뭐 03 더하기 285 이것도 뭐 수식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 다 수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타내는 우리가 원하는 수식이 나타내는 문자열 자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표기법 위에 나타냈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표기법을 베커스-나우어 표기법 혹은 짧게 불려서 BNF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는 그 상위 레벨에 있는 메타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커스 선생님과 나우 선생님이 같이 만드셨고,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엄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그 숫자가 가능한 문자열이 뭐냐, 수식이 가능한 문자열이 뭐냐 이런 걸 제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다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나우 선생님이 BNF 표기법을 만드시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알골 60의 문법도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엄밀하게 정의가 돼 있고 뭐 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신 우리가 이제 수식 부분을 봤는데 수식 부분도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묶여야 된다. 그런 것도 문법으로 다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표기법을 이용해서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알골 60이 허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문자열의 집합을 BNF 그 표기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잘하신 업적이고 사실 알골 60이만 지금 적용된 게 아니라 현대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 영국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BNF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파이썬의 언어 문법을 이제 BNF 혹은 그거의 확장된 버전으로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 있는 건 제가 뭐 영국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를 연구할 때 다뤘던 그런 언어 자체도 언어의 문법도 이제 다 BNF로 표기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워 선생님의 두 번째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한 건 이렇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제 좋은 작성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언어가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설계하셨고 알골 60이라는 언어를 설계하셨고 그거의 문법을 잘 이제 정의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기법도 만드셨죠. 근데 이것만 해서는 사실 뭐 좋은 언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언어를 사실로 진짜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0과 1의 나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이 컴파일러 알골 60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도 이제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큰 업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만 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텐데 이게 정말로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지 그런 걸 엄밀하게 체크를 하거나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지 올바르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가 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필수 조건이나 불변 조건 같은 것들을 그런 개념을 제안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잘 작성을 해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잘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걸 제안을 하셨고요. 이 일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튜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 프로그램을 어떻게 올바르게 증명할지에 대해서 뭐 다익스트라 플로이드 호어 같은 분들이 다 다르게 연구를 하셔서 이제 좋은 일들로 튜링상을 받으셨고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잘 다양한 연구를 하셔서 튜링상을 받으셨고 이제 아마 2회 튜링 강연회에서 이제 레들리 램포트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 올바름 증명과 관련된 아주 초창기 일을 하셔서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나워 선생님의 큰 업적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나워 선생님은 이제 언어 설계 혹은 언어 정의 혹은 컴파일러 설계 혹은 올바름 증명 같은 정말로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하셔서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로 튜링상을 받으셨고 사실 이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수학 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골 때립니다. 그 C나 기계어로 작성이 돼 있고 막 수만 라인의 규모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복잡한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 체크하기 어려워서 다양한 오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사인의 값을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막 플러스가 그 사인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0.7이 나와야 되는데 1.4 엄청나게 다른 값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오류들이 사실 뭐 수학이나 암호학이나 보안 분야에서 이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올바르게 만들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C 언어나 기계어로 작성이 돼 있어 사실 예전에 알골이 나오기 전에 포트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그 도메인에서는 사실 거의 포트란 수준으로 지금 라이브러리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언어를 만들보자. 알골 60과 같은 그런 좋은 언어를 만들어서
일단 언어부터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언어를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될 거고 이제 그거에 해당 컴파일러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시 다 작성을 해서 그게 맞는지 정말로 올바르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고 매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나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더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호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